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학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은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므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매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참여 가능하시고 엑셀 다운로드 링크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 주소 링크는 멤버십 회원용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 법령으로 인하여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삼성전자와 관련된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의견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거 봐봐야 그렇게 도움 안 돼요. 그냥 그 사람들이 맞추는 거는 홀짝 게임이나 마찬가지라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를 어떻게 내가 다음번에 실수하지 않을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이런 것들을 얻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D램 수출 데이터가 가장 핵심 지표이고 우리가 구하기가 제일 쉬운 데이터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트러스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확인하는데 요건 이제 디스클레이머고요. 우선 어떤 것부터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는 분명히 이제 반도체 8월 20일 날 이게 데이터가 이제 8월 21일에 나오잖아요. 21일에 이제 나오는 수출 데이터 보니까 반도체 HBM도 원재료 수입 엉망이다. 수출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요게 이제 그 다음 주에 영상을 올린 건데, 나 지난주에 반도체 수출 안 좋아가지고 다 팔았어. 상대 강도에서도 반도체 업종이 유리하지가 않아 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상대 강도라고 하는 우리가 업종 지수를 컨트롤하는 방법도 이렇게 주가 상황으로 이제 힘이 빠지는 거를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개인 투자자가 제일 이제 바닥 잡기에 좋은 거는, 첫 번째는 지금 아마 다음 주쯤 되면은 삼성전자 밸류에이션 콜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12개월 예상 PBR이고, 요거는 이제 그 과거 이제 PBR 밴드를 좀 그려본 건데, 시장은 아마 이게 1.1배 수준을 바닥으로 볼 거예요. 과거에 이제 1.1배 수준이 바닥이었으니까. 근데 이거 찍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찍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몇 달을 허비한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게 허비하는 기간이 막 심하면 6개월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1.1배 수준 정도 되면 이게 업황 둔하기에 종종 삼성전자는 1.1배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그게 이제 업황 둔하기를 지금으로 빗대어 보면 레거시도 생각보다 안 좋아지고 있고, 스마트폰 쪽도 생각보다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보다 안 좋네 라고 하면서 좋은 게 하나도 없다 라고 이제 생각하니까 이제 여기까지 내려간 건데, 아직 이제 6만원 초반대면은 5만 6천원이나 7천원까지는 떨어져야 이제 매스콜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라는 것도 언더슈팅도 염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10월달에 옐런이 돈을 풀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단기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 11월 12월에 빠질 수 있거나 1월달에 이제 부채한도 협상이라고 하는 난관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매수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반면에 이제 하이닉스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하이닉스는 PBR로 요게 이제 요것도 예전에 보게 되면 한 0.8배에서 한 1배 언더로 떨어지면은 시장에서 이제 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를 보게 되면 아직은 이제 비싼 거죠. 비싸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예전에 0.8배 수준이었지만 얘가 이제 한번 보게 되면 2.16배까지 예상 PBR, 12개월 예상 PBR, 역사적 최대 PBR이 2.16배예요. 그게 이번에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2배였는데 2배에서 한 8%에서 10% 정도 할증을 받게 됐다 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하단도 같이 이제 우리가 할증을 해봅시다. 그러면 과거에 이제 0.8배였다면 하이닉스는 이제 12개월 포워딩 기준으로 1배 수준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얼마냐? 지금 이제 19일 기준으로 1.18배예요. 1.18배니까 아직은 조금 더 떨어져야 될 룸이 남아 있는 거죠. 게다가 다음 주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인데, 그 실적 발표가 과연 좋을지 시장에서 또 우려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 실적 발표까지 조져버리면 하이닉스는 빠르게 1배까지 떨어지는 거고, 삼성전자는 12개월 예상 PBR이 지금 1.03배인데 과거에 이제 1배 조금씩 언더 하던 구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PBR 예상 PBR로 이제 조금만 더 떨어지면은 6만원 정도가 깨지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그래도 밸류에이션 콜 정도는 가능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다. 근데 이게 리스크가 뭐냐면 언제 반등할지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을 우리가 이거 그래 좋아, 내가 바닥에 사는 건 알겠어. 근데 이게 어떤 때는 1.5배에서 멈추고
어떨 때는 200까지 갔다 오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거냐. 제가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수출 데이터가 핵심이다. 이번에 이제 제가 HBM까지도 싸잡아서 불안하다, 안 좋다라고 이제 막 얘기했던 게 이게 하이닉스가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라고 하는 게 HBM 원재료라고 돼 있어서 이걸 찾아보니까 코드가 39 HS 코드가 트라스에서 이제 찾아보시면 돼요. 이걸 영어로 한글로 쳐보든 영어로 쳐보든 찾아보면 요 코드예요. 요 코드를 이제 일본에서 수입하는 걸로 이제 찾아냈죠. 그래서 일본에서 수입하는 거를 이제 해보니까 일평균 수입 중량이 중요한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 킬로그램을 가져오느냐, 소재니까. 그걸 많이 가져와야 HBM이 좋아지는 건데 8월 달에 이게 둔화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추가로 D램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8월 달에 뭐야 이거 일평균 수출 중량도 안 늘어나고 판가도 더 이상 개선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7월 달에는 MOM으로 일평균 수출이 줄어들었고 6월을 정점으로 치고 그 다음에 8월 달에도 정확한 개선되는 일평균으로 환산했을 때 개선되는 모습이 안 나오니까 이제 막 팔아버린 거죠. 게다가 상대 강도도 안 좋으니까. 근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좀 더 길게 시기열을 잡아놓고 월 단위로 주가랑 비교를 해봅시다. 이게 월간 수정 주가예요, 삼성전자. 그리고 D램 판가고 D램 판가를 YY로 가공한 거고 이건 D램 수출이고 D램 수출을 YY로 가공한 거예요.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아무리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뭐 이런 시나리오 정도는 쓸 수 있겠지만 거의 이제 업데이트를 삼성전자 쪽 IR 담당자 쪽이나 아니면 삼성전자 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게 빨대를 꽂아가지고 우리가 실시간으로 트래킹하는 건 어려워요. 그건 애널리스트나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매월 1일, 21일 그리고 그다음 매월 1일, 10일, 1일, 11일, 21일 이 세 번 정도 나오는 수출 데이터를 가지고 YY 가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보면 자 이거는 이제 D램의 이제 그 판가 요거 이제 D램 판가인데 이건 수출 증가율 단순 수출 증가율인데 요거 이제 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데이터 선택해서 일단 좀 바꿔 놓겠습니다. D램 수출 D램 수출 YY랑 요거는 이제 판가예요. 판가 데이터 선택해서 이거를 편집해서 자 이건 D램 판가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리고 이거는 수출이 YY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는 건데 이거 일평균으로 비교를 안 했어요. 나중에 이제 일평균을 좀 환산을 해볼 텐데 자 이거를 보게 되면 이제 요때 구간이 요게 이제 2016년도 구간인데 요때가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주력 고객사들이 이제 뭐 서버나 이런 것들에 많이 필요한 하이퍼스케일러 애들이 결국 이제 데이터 용량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럼 요때가 저는 기준점이 돼야 된다 생각해요. 지금 이제 그 재고를 많이 쌓고 재고를 많이 가져가고 이런 애들이 전부 다 하이퍼스케일러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번에도 투자를 했을 것이고 결국 이제 이게 거의 한 100%거든. 1.0이 결국 이제 YY로 이게 퍼센테이지가 아니긴 한데 거의 100%에 가깝게 도달했다가 그게 이제 YY가 이제 피크아웃 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한다면 이번에 이제 6월달이 이제 0.63, 0.74였다가 8월달에 이제 0.43으로 떨어졌어요. 이것도 일평균으로 환산하면 충분히 이제 YY로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이게 여기도 보게 되면 YY로 이제 피크 치고 떨어져요. 이게 6월달을 피크 치고 여기서는 일평균으로 환산을 했으니까 7월달, 8월달 두 달 연속으로 YY로 떨어져요. 9월달은 YY로 30%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봤을 때 D램 수출 YY랑 판가도 추가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아닌 것들 그리고 이것도 어느 정도 YY로 좀 삐걱삐걱거리면서 정점에 흐르는 거 있고 지난번에도 최고점이 YY로 이제 한 100% 수준이었다면 이게 판가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100% 이상인데 그리고 수출 금액도 한 70% 이상 정도 되어 있는 구간에서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면 도망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D램 수출 데이터가 야, YY가 80% 찍고
여기 보면은 일평균으로 보게 되면 6월달에 80% 찍고 와 계속 좋아지는 건가? 몇 달 더 가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7월달 8월달에 이제 바로 꼬라박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쪼그라들면 일단 도망가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또는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 내부에 있는 사람도 수출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 못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체크를 하면서 뭔가 둔화되는 시그널이 나오면 일단 비중 줄이고 매수에서 도망가는 그런 전략들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저는 이제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가 지금 현재는 밸류에이션 콜이 가능할 수는 있겠죠. 야 이거 12개월 포워딩으로 PBR 1배면 옛날 보면 바닥이잖아. 찍고 또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과거에 요 찍었던 게 짧았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가 생각했을 때는 요거는 12개월 예상이고 실제 이제 PBR 밴드 상으로 보게 되면 한 3, 4개월 헤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매크로 이벤트가 바닥일 때가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진짜 찐바닥일 수가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제 1월달에 부채 한도 협상이 제일 걸리거든요. 그것만 이제 지나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1월달부터는 좀 살만하지 않을까? 블랙일 지원도 어느 정도 1월달에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뭐 산다고 하면은 수출 데이터가 YOY로 좀 빠지는 걸 보고 내년 1월달에는 좀 한 번씩 볼만 하겠다. 특히 저는 이제 요게 이제 YOY로 마이너스 50%대 가까이 들어가면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50% 수준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모멘텀 콜로 전환될 수 있는 시기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멘텀이 이제 강화될 수 있는 최악의 모멘텀이 지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주가상으로는 밸류에이션 콜은 가능하나 실제 이 YY로 수출 증가율이 더 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마 실제 일평균으로 보게 되면 한 30%대로 떨어지니까 요게 이제 더 떨어지는 거를 모습을 보고 마이너스 이제 50%대까지 들어가는지를 보고 싶다. 그래서 마이너스 50%대까지 들어가면 그때가 이제 좀 찐바닥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0%까지 또 한번 이게 똑같은 밴드를 계속 그린다라고 가정하기는 어려우나 일단 그런 기준을 세우고 최악일 때 산다고 한다면 수출 데이터가 마이너스 50%까지를 가까이 찍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간까지 고려하면 9월이니까 이제 10월달, 11월달, 12월달, 1월달 이런 걸로 이제 마이너스 50%가 되느냐 이런 싸움인데 요게 보면은 자 보시면 이 전년도에 기저가 높아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마이너스 50%까지 찍을 수도 있는 게 2월, 3월 정도 2024년 2월, 3월 정도면 과거 대비해서 엄청나게 이제 수출 금액이 증가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제가 봤을 때 조금만 감소하면 뭐 내년 1월이나 2월쯤 되면 부채 한도 협상 리스크 해소되고 어느 정도 YY로 한 40%대 3, 40%대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면 그걸 보고 이제 사는 것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콜은 가능하다. 밸류에이션 바이 콜을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생길 수도 있고 밸류에이션 콜도 가능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과거 0.8배인데 이번에 2.16배까지 재평가 받았으니까 바닥도 그 하단도 재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아마 많이 빠지면 한 1배까지 빠질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예상 PBR로 1.18배예요. 좀 더 빠질 룸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다음 주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이제 또 시장에서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모멘텀 콜은 제가 봤을 때 이 수출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하면 YY로 마이너스 한 3, 40%대쯤 들어가면 그거를 보고 우리가 바이콜을 해도 최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걸 가지고 이용해서 바이콜을 하는 게 오히려 바닥 잡는 게 오히려 유리하지 않나. 그래서 D램의 절대 금액이랑 수출 절대 금액이랑 판가도 같이 이제 빠지는 모습을 체크를 하면서 하면 좀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저는 사실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금리 인하 처음 했잖아요.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더 하게 되면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들 뭐 바이오니 뭐 산업재니 밸류업이니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게 관심이 어느 정도 목 끝까지 차는 모습을 봐야 야 반도체 수출도 많이 빠졌으니까 주가에 좀 반영됐으니까 이제 보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 1월까지는 일단 반도체를 좀 보수적으로 좀 생각해야 된다.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 콜만으로 바닥에서 한 10% 들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굳이 먹어야 된다 생각하면 주변에 이제 다른 이제 시세들이 힘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반도체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수출 데이터 YY로 가공하는 거 아니겠냐. 뭐 복잡한 얘기 들어봐야 머리에 나중에 지나면 잘 안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출 데이터를 가공을 해가지고 반도체 바닥잡기 놀이를 하면 된다. 또는 고점에서 파는 놀이를 하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